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임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겨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의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우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와 같다. 즉 작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큰 바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호수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임수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다? 수는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병화를 아울러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수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임수의 특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수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입니다. 축월은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 북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 자월이죠. 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해월 임수할 때 신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양인격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수가 임간지인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자월인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으로서 임수일간인 무지무지 세력을 얻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 쪽으로 보다 무토 병화를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과 마찬가지로 4개월이 되죠. 이 4개월인 진술, 충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물론 축월을 상반 월과 하반 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반월은 수가 세력을 얻었고 하반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하다 이렇게도 보지만, 이거는 제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축월만 놓고 봤을 때는 보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자수를 보게 되거나 또는 해수를 지지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해서 이거는 해월, 자월의 임수보다도 더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당연히 쓰고 무토 병화를 쓰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도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관성인 토가 왕한 것이다. 특히 임수 입장에서 축토는 정관이죠. 하지만 축월 정관인 축토라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을 크게 얻지 못하면, 물론 축중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월, 자월에 또는 신월의 임수처럼 왕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축월은 엄동설원입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땅도 얼고요, 물도 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모든 만물은 얼게 되면, 결빙되게 되면은 용도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급선무가 뭡니까? 화를 얻어서 물을 녹이고 땅을 녹여야지만 물은 물대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 토는 토 나름대로의 쓰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 축월의 임수는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못했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신금 같은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월의 임수가 병화 신금을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등의 뿌리를 얻었다. 이거는 굳이 신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무토 병화를 쓰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축토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무토를 쓸 수 없고 신금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무토가 금이 없는데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물론 병화로서 해동,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같이 써서 저 무토를 갖다가 적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에 맞게 용신을 치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축월의 임수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로서 해동하고 신금 또는 경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가 정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축월의 임수, 토가 왕한 계절, 물론 임수 자체가 월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해월, 자월 또는 신월의 임수만큼 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관성이 일간 임수를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축월은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땅이 얼고 물도 얼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급선무,
땅이 얼지 않도록, 물이 얼지 않도록 활을 얻어서 물을 녹여주고 땅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도 상관없겠지만은 이 금이 있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법이고요.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간목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 지지로 해수 자수를 받다. 이때는 무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약간 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그 다음에 월령은 어떤 월령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을 살펴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틀을 보는 것이고,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용신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를 중화시키고 그다음에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보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 적당하게 왕해야지만 사주를 전체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 식재관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또는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겁니다. 사주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좀 적정 온도 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좋은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격국과 용신 또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즉 양수가 음토를 받는데 토는 수를 극하는 관계, 상극 관계가 됩니다. 상극 관계, 서로 극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상극한다라고 해서 나쁜 개념이 아니라, 원래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 관계 또는 공생 관계로 봅니다. 극하는데 어떻게 공생 관계가 될까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은, 토는 물이 없으면 건토, 마른 땅,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이 되면 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도 토가 적절하게 조절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수도 수로서의 어떤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토수의 관계는 토는 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윤택함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는 토를 얻음으로 인해서 물을 저장시켜서 쓸 때,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룰이 깨지는 것은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를 그야말로 파극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를 오히려 수다 토붕이 돼서 토가 오히려 왕한 수에 의해서 토가 침수된다 그러나요? 토가 수다 토붕, 토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국수라고 하는 개념, 원래 공존 공생 관계인데 어느 한쪽이 너무 왕하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상극의 관계가 일어난다. 일방적으로 수가 극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금방도 말했듯이 수다 하면 토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극의 관계이다 보니 월지 있는 토가 일간인 임수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얘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본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관성이 항상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이 깨지면 이제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도 순작용과 역작용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둘로 구분해 봤을 때는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자, 정관은 그야말로 바른 관정, 바른 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관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법, 윤리, 도덕 또는 직장이라든가 여자한테는 남편과 같은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같은 그러한 좀 역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정관은 좋은 것이다 또는 편관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학상 정관과 편관을 나눠 놓고 정관의 순작용, 편관의 역작용 이렇게 보니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관이 좋으냐 편관이 좋으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편관칠살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정관은 좋고 편관칠살은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다. 그 일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인데, 대해수가 왕할 때보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를 기토로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 탁임이 돼서 좋지 않게 보는 이러한 일간의 특성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단 축월은 토왕절이죠. 물론 해자축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해월과 자월이 실질적으로 수가 왕하고, 축월은 어떻다 토왕절이 된다. 물론 이제 축월이라도 해자축 방합이 성립이 되거나 타 간지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 수가 다시 왕해질 수는 있겠지만, 단지 축토 축월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그런 관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임수를 어떻게 보좌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또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또 뭐다 엄동설한의 겨울이기 때문에 한기가 극심하다. 토가 얼고 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으니 또 뭐가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본기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축중에 있는 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양수가 금을 받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의 관계이니 신금이 투출을 하게 되면 정인격의 관인 상생의 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임수는 정관격의 신약 관왕이 되거나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의 관인 상생이라고 하는 틀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축월의 임수가 약하니까 신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관인 상생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축월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화가 없다고 하면 금한순행이라고 하죠. 금도 차갑고 금수냉이 되고, 토는 동토가 되다. 만물이 얼게 되면 토는 토로서의 용도가 발생하지 않고, 금은 차갑고 수는 얼기 때문에 금과 수도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다고 하면 토가 해동이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
난수온이 되어야지만 수로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자축 방합이 형성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병화도 신금으로서 생해줄 필요는 없고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기본적인 임수 신왕할 때의 취용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임수가 약해서 신금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도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토를 봤습니다. 자, 진토 역시 관성 7살이고 이건 정관이다. 이걸 가지고 관사론잡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사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은 맞지만 신약 관왕이 아니라 신약 살왕이 되죠. 신약 살왕한 살중신경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지에도 또 진토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살중신경 한번 써볼까요? 살중신경 일간은 약한데 관살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날씨가 토가 많다고 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한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억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단지 토만 있다고 하면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일간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의 정화는 동절에 조후하는 따뜻하게 한기를 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정화가 뿌리가 없어서 그 힘이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합리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의 임수인데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와 신약 관왕하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진토, 연지에서 진토를 봤기 때문에 신약 관왕이 아니라 신약 살왕한 구조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진토라든가 축토는 모두 습토가 되기 때문에 미토나 예를 들어서 술토였다라고 하면 일간 임수가 지지를 뿌려 전혀 없었을 것인데 축토 진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월령하고 연지 일제 통근에서 임수 자체가 완전히 극신약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긴 하지만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 극설교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경자시라든가 또는 신해시가 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자수라든가 해수를 이렇게 얻게 되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이 투출해서 일간 임수를 생해 줄 수가 있죠. 특히나 경자시 같은 경우는 자진합수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축월의 임수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왕 사주가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는 세력을 얻게 됩니다. 단 한기가 발생하고 춥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좀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의 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합은되지 않았지만은 역시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단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빙되기 때문에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화를 얻는 생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오시라든가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를 얻는 경우인데, 일단 병오시라든가 을사시, 병오시, 특히는 이제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단은 약하긴 한데, 일간 자체가 신약하긴 한데 화를 얻어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야지만 또 간목도 토를 제하고 또 병화를 생주해줘서 또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조후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한열의 개념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왕세에 있어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경자, 신해시는 아들로 태어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고, 을사, 병오시, 특히나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니 병오시는 딸로 태어나는 것이 아마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신시는 신금에 또 뿌리를 둘 수 있죠. 임수가 토이긴 하지만 네 지지에 모두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토가 임수를 이렇게 제방을 하는데 간목에 있어서 토를 이렇게 억제시켜주면 식신제살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때는 뭐가 부족하냐면 화가 너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한기가 극심해서 사주가 너무 추워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것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토가 너무 왕해지는 또 단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지지의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신시 또는 뭐 아들로 태어나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단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너무 사주가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남자 같은 경우 경자, 무신, 신해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를 그냥 중점적으로 얻고 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